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5년 장애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장애계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계가 희망찬 새해를 약속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201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는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을 비롯해 장애계 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장애계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염원을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장애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지원 활동에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의 장애인 복지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일비재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올해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해에는 피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라 한 발 앞서 나가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 장애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은 올해 추진할 장애인 정책 계획에 대해 밝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서도 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위 법령 제정과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을 맞아 마련된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계는 새해를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새해 들어 금연 보조용품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암 물질과 환경 호르몬 등이 검출돼 일반 담배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전자담배는 전자장치를 통해 니코틴을 수증기로 마셔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금연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기대감도 전자담배의 인기몰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가 실제로는 일반 담배 못지않게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분석 결과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세제곱미터당 평균 2.83g으로 일반 담배 한 개 비해 2배 정도였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이 지정한 1, 2급 발암물질 니트로사민과 아세트알데히드도 들어있고 인두염이나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도 전자담배 성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일반 담배에는 없는 호르몬 교란 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더구나 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입량 조절이 가능하고 장소의 제약을 덜 받아 더 자주 피우게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시작한 전자담배가 오히려 건강에 덫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자담배는 결코 금연 보조제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거는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각종 복지급여와 국고보조금 부정신고를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신고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범정부 차원의 복지 및 보조금 신고센터는 지난해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56차 국무회의에서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기존의 권익위에 설치돼 있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센터로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및 비밀 보장, 신변 보호와 함께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향수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0억 원에서 11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180여 곳의 장애인 복지관에 국악과 연극, 음악 등 6개 분야의 총 190명의 예술 강사를 파견해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예술 분야는 많은 비용이 들고 수입도 불규칙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며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로 장애, 비장애 예술 분야 격차 해소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린이 감기약도 앞으로 만 2세 미만은 의사 진료 후 복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약품 허가 사항에 명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의약품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 감기약 173개 품목에 대해 의사 진료 후 복용할 것을 약품 허가 사항에 명시하는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벤 시럽과 뮤코팩트 시럽 등을 포함한 대상 품목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의약품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경기도 2층 버스가 3주간의 시범 운행을 마쳤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객의 89%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3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 2층 버스가 시범 운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층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하루 평균 276명. 출근 시간대는 61명이 이용했고 퇴근 시간대는 68명까지 느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탑승한 관계자를 제외하면 만석에 가까운 이용률입니다. 2층에 좀 시야가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도 1층 버스랑 별다른 점 없이 편해서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71%, 광역노선 2층 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9%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문제점으로 지적된 승하차 소요 시간은 2층 버스의 경우 3.42초, 1층 버스보다 7%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차량 높이나 차량 내 계단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입하게 된다면 3월 중에 적합한 차종이나 도입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도민들이 2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설문조사 외 SNS를 통한 도민 의견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층 버스 도입 최종평가 결과는 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제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올해는 을미년, 청양의 해죠.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경기도 박물관이 양띠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현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유신 장군 무덤 호석에 새겨진 양 조각상. 양의 머리에 몸은 사람의 형상을 했고 손에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은 12지신 중 하나이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서양에선 사람 대신 신에게 희생물로 바쳐졌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제사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예부터 양띠는 부자가 못 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정직과 정의로운 사람을 뜻했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양띠 특별전.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옷과 이불 등에 널리 쓰이는 천연 소재인 양모. 지름은 사람 머리카락의 5분의 1에 불과한데 현미경으로 다른 옷감과 비교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엽서에 새해 소망을 적으면 연말에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친구랑 작년처럼 올해도 친하게 지내고 같이 성적도 올리고 더 많이 재밌게 놀자고 적었어요. 양의 인내하고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2015년 한 해가 도민들한테 모두 평화의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양의 상징과 의미를 두루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015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5월 8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골볼 참가국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남자는 16개국, 여자는 14개국이 참가합니다. 한편 지난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 골볼 국가대표팀은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 보상, 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특별법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한국 남편들이 아내와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하는 비율이 북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식사 준비와 세탁, 집안 청소 등 6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존의 119 종합상황실을 올해부터 재난현장 컨트롤타워 119 종합방재센터로 승격시켰습니다. 경남도는 신속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종합방재센터로 승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인 그린터를 운영합니다. 그린터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 1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맡아 운영하며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상담과 치유, 회복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입소 희망자는 제주여성 장애인 상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1719호 장애인신문의 첫 번째 기사는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장애인 운전자나 보호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 장애인 복지카드와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편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도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와 관광사업장을 공모한다 밝혔습니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코스의 개발과 장애인 접근성 개선,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휠체어 농구가 한국장애인 체육 최초로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리그제 도입을 실시합니다. 한국휠체어농구연맹 KWBL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승인과 사무국 구성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경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편 리그제는 5개에서 6개 팀을 시작으로 추진되며 팀 연고지를 기반으로 권역별로 주말에 팀별 2회씩 경기가 치러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 아이오와에 사는 100세 할머니 릴리안 웨버. 그녀는 매일 한 벌의 드레스를 손수 만듭니다. 드레스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아이들. 그녀의 바람은 오직 하나. 아프리카의 소녀들이 예쁜 옷을 입고 소녀다운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만드는 드레스 한 벌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의 나이에도 이어지는 할머니의 기부 활동. 나눔이라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